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이제 뭐 며칠 안 나왔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시험 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필답형을 먼저 본다니까 필답형을 일단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형을 해야 되니까 그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빼놓고 뭐 가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꼭 그 잘 시험을 치르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한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보니까 저녁 때 뭐 기사를 보라고 기사가 하나 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기사가 이 얘기예요. 이거 복잡한 컴퓨터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매크로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당연히 컴퓨터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국가 자격증 시험장에서 이 매크로를 사용하라며 방법을 가르치고 또 중 매크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캐드 작업하는 거예요. 캐드 작업하는 건데 이제 빠르게 치수 같은 것들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 다른 매크로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업체의 사용합니다. 강사도 매크로를 설치해가라고 권하고 수강생이 주저하자 시험 감독관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안심시키기까지 합니다. 부정행위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강의 들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하고 계셔서 그 강사님은. 매크로는 일종의 단축키.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 도면을 완성해야 하는 실기시험에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시간을 3분의 1 정도 네, 줄일 수 치수를 있습니다. 변경하는 게 보이죠. 실제로 불합격했던 수험생이 매크로를 사용해 합격했다는 후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입력생끼리 특정 시험장의 노트북 검사가 엄격한지를 묻고 답하는 모습도 쉽게 포착됩니다. 학생들은 거의 당장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 네. 이 전기 쪽에 전기 기능장이나 전기 쪽에 부정행위가 아니고요. 일반 기계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캐드 시험을 보거든요. 도면 그리는 시험을 보는데 일반 기계 기사 그쪽의 그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6일 전에 이게 나왔던 건데 어제 이걸 기사를 보라고 이렇게 나와서 전기 쪽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지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뭐 옛날 얘기야. 얘네들은 뭐 옛날 얘기 지금 떠드는 거고 전지도 그 매크로하고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글로파 PLC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개인 펑션 블록이라고 했죠. 개인 펑션 블록, 사용자 펑션 블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XGB에서는 사용자 펑션으로 바뀌었는데 펑션 블록이라는데 개인 펑션 블록이라고 했어요. 개인 펑션 블록. 글로파는 매뉴얼에 보면 개인 펑션 블록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개인 펑션 블록이라는 걸 쓰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전멸이라든가 이 특정이 뭡니까 그런 동작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 개인 펑션이나 펑션 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숫자만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뭡니까 프로그램 뭐 여러 줄 할 거를 한 번에 그냥 착 끝내버리니까 빨랐던 건데 이제 글로파에서 과거에 이 개인 펑션 블록, 사용자 펑션 블록을 만들어서 썼었죠. 뭐 그게 한 6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해도 된다. 왜냐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PLC 자체 프로그램 내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뭐 XGB도 그렇고요. 그때 글로파가 그랬었다고. 글로파는 이제 개인 펑션을 만들어서 그 불러다 쓰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개인 펑션 블록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작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을 불러다 쓰는 겁니다. 큰 프로그램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불러다 쓰면은 그 큰 프로그램을 작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야. 근데 이제 XGB도 있어요. XEC 기종에 보면은요, 사용자 펑션 블록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 펑션 블록이나 똑같다고요. 이 글로파에.
그래서 이게 있는데 뭐 이쪽에 CAD에 그 일반 기기에서 CAD에 매크로 작업하는 거, 매크로로 작업하는 거보다 이 뭡니까? 이 매크로가 좀 많이 쓰이겠죠. 왜냐면 치수를 많이 기입을 하니까. 근데 이것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뭡니까? 그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뭐 시험장에서 뭐 5분 만에 프로그램을 하게끔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굉장히 빠르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과거에 그럼 이때 당시에 이거를 이게 부정행위라는 걸 모르고서 아니 부정행위라는 걸 알면서 사용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시에는요 이거 자체가 그 부정행위다 아니다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어? 예,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 다 그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매뉴얼에 써 있어서 이거 만들어서 어떤 그 펑션 블록으로 만들어 쓰게끔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썼었는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타이머를 뭐 50개 써야 되는데 타이머를 뭐 3개밖에 안 쓰니까 아니 저 펑션 블록 3개만 쓰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뭐 똑같이 시험을 보지 못한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정행위라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급을 했던 사람이 이제 뭐 접니다. 처음에 최초 보급을 했어요. 보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험자가 가져와서 쓰든지 말든지 그건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고 그걸 만들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보급을 했지 펑션 블럭을 그렇죠? 그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걸 제가 시험장에 들어보니까 자꾸 그거를 잡는다 부정행위를 간주해서 잡는다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 2번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가 50회가 아니고 몇 회야 그때 참 50회도 아니고 그때 몇 회죠? 40m였죠? 40m였는데 하여튼 40회 후반 쪽에 그때였습니다. 48회? 9회? 뭐 그렇게 됐나요? 하여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잡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쓰지 말라 그거 잡으니까 걸리면은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안 된다. 그동안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부터 잡는다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웃긴 게 그 서울의 그 한 학원이 개인 펑션 블록이라는 걸 그 말이야 교재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팔아먹더라고요. 제가 했던 걸 써먹는 거야. 응? 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상당히 유리해 보이니까 그러다가 그거 잡혀가지고 생각해보면 수험생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 학원. 그래서 근데 저희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기 말이에요 다 빠져나갔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일반 기기기사의 그 캐드 시험에 매크로 쓰는 거하고 이게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거 쓸 수 있죠.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X2C 기종에서는 하는데 XBC 기종 우리 사용하는 거 마스터K 프로그램 하는 거는 이 사용자 펑션 블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X2C 기종이 그렇습니다. X2C. 그래서 이 사용자 펑션 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 PLC가 있습니다. 글로파 프로그램 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게 해당되는 거지. 마스터K 프로그램 하는 XGB는 그 사용자 펑션 블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 마스터키 하는 XBC 그 기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도가 됐단 말이야. 6일 전에 보도가 됐더니 이제 그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이 해명을 해요. 노트북에 부정행위 파일, 매크로 등이 있는지는 감독관이 직접 검사를 하고 있다. 이제 산업인력가용단은 이렇게 해명하면서 감독관으로 탓을 돌리는 거야. 탓을 돌리는 거야. 산업인력가용단 감독관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검사하라. 그 일일이 하나를 매크로 다 검사하라.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감독관은 나간 사람은 뭣도 모르고서 이제 있는데 산업인력가용단이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죠. 그랬더니 그냥 그 바탕화면만 보고 넘어갔지 이제 감독관들이 뭐 단축키 검사나 뭐냐 그런 것도 안 한다 이 얘기야. 어? 그러니까 뭐예요? 산업혁과공단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뭐 태반의 산업혁과공단은 매번 그 보도할 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그러더라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네들이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갖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감독관한테 넘기잖아요. 이거 봐, 감독관 탓해가지고 감독관이 다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 이봐.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건이 딱 터져서 항의를 막 해가지고 나 뉴스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막 뭐라고 하면은 뉴스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항의를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산업혁과 손을 벗어났잖아. 그렇게 되면은 또 노동부가 나서는 거야. 고용노동부가 나서가지고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쩌죠 하면서 막 또 달랜다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원래 그 산업인력가공단에다가 자격증 그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한 거야. 산업인력가공단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인력가공단은 민간 단체였었어요. 민간 단체였는데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가 자격증 검정하라 하고서 위탁을 해버리니까 이게 하나의 특수단체가 돼가지고 단체가 돼가지고 민간인들이거든. 산업인력가공단은. 그래서 얘네들이 그 업무를 맡으면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된 거지, 한마디로. 그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전부 다 민간 단체인데 정부 일을 갖다가 받아다 하는 그 뭡니까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가 이제 산하기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한국산업인력가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한국산업인력가 민간 단체다 보니까 특수 단체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뭐 그 박정희 정권 때 이게 그 시작이 돼가지고 50을 거치면서 막 거대 기관으로 막 이렇게 큰 거야. 공단이 돼버린 거야. 이게 엄청나게 크면서 얘네들이 이게 그 뭡니까 그 학교하고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막 폴리텍 대학교 뭐 지금은 폴리텍 대학이지만 옛날에 폴리텍 대학이 아니고 직업훈련소였습니다. 직업훈련소가 폴리텍 대학으로 이제 변경이 됐잖아. 그렇게 됐는데 이런 직업훈련소 과거의 직업훈련소 그다음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공업고등학교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착관계가 대단히 커요. 대단히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걔네들이 이제 이 썩은 물이 고이면 썩듯이 얘네들이 인사가 계속 교류가 되면서 이 뭐예요 공채를 뽑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업 비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계속 낙하산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 여기서 폴리텍 대학에서 왔다가 뭐 어디서 뭐 검정 평가원인가 뭐 거기서 왔다가 뭐 왔다 갔다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사를 만들 때 어느 뭐 또 무슨 그 뭡니까 단체를 만들어요. 그 무슨 뭐 검정원 뭐 검정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서 그쪽 소속으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 교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얘네들이 다 그놈이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지금 하도 얘기가 취업 비리 나오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요즘은 뭐 좀 그거를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 얘네들이 썩을 대로 썩은 것이다. 그러니 일을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거지 맨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60회 카톡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과공단이 신고가 돼가지고 7월 달에 인지를 했는데 9월 달에 우리가 시험 봤잖아. 9월 10일 날. 그러면은 산업혁과공단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를 건다든가 전화를 걸어서 하지 마라. 이게 뭐냐 하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했어야 됐어. 과거는 했습니다. 과거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썩을 대로 썩은 산업혁과공단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인지를 하고 있다가 그건 뭡니까? 걸려들어라, 너를 잡아낸다. 이런 식인 거야. 우리가 항상 계속 싸워왔으니까 산업혁과공단에 적이라 생각한 거지. 그래서 싸워왔으니까 맨날 뭐 출제 오류 잘못됐다, 수강생을 갖다가 부당하게 떨어뜨렸다. 우리가 얼마나 항의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이태민이는 이제 적이니까 얘는 보내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7월 달에 인지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9월 달에 시험 보는 거 걸려라 해가지고 딱 걸렸다 해가지고 경찰 수사를 기획 수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수강생들을 다 조사하고 그 3명을 갖다가 감옥에 보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뭐예요? 그 지시를 또 누가 했냐면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시켰어, 경찰에서. 왜냐면 그 경찰 수사를 하라, 이거 하느냐 마냐 이 결정을 갖다가 산업혁과공 자체 내에서 내릴 수가 없다고. 고용노동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예? 왜냐면 검정을 갖다가 자율적 검정을 받아다 하는 산하기관이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수사하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요 3트리오 학원놈들, 산업혁과공단, 고용노동부가 3트리오라고 요것들이 그냥 다 짜고 치고 그 한 고수 사건이 뭐냐? 60위에 카톡 사건이 되는 거지. 아주 그냥 이런 거였었어. 그리고 이거를 카톡 사건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요. 그 포항폴리텍 사건을 갖다 유심히 쳐다봐야 돼요. 이게 포항폴리텍 사건이 시험 때 이미 신고가 됐대요. 그것도 시험 때. 근데 카톡 사건은 7월 달에 신고가 돼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9월 10일 날 시험을 보면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시험을 볼 때 그때 2일차가 3일차 그 지난 다음에 포항폴리텍 사건이 학생들이 신고가 된 거야 또. 응? 누구 강사가 거기 들어와서 그거를 가르치는데 자기는 학생들 합격시키더라. 이 신고를 한 거야. 그걸 어디다 신고했냐? 산업혁과공에 신고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 산업혁과공 신고를 하지 말고 딴 데다 신고를 했었어. 경찰서나 아니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든지. 국민신문고 해도 어차피 고용노동부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고용노동 거짓말할 건 뻔합니다. 걔네들 그렇게 해서 하지만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었어야 됐어. 근데 산업혁과공단에서 이 접수가 됐잖아. 접수가 되니까 이게 잘 알고 보니까 감독관이 자기 그 분이가 학원 강사고 자기 학생들 합격시킨다. 이거부터 들어왔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게 신고가 됐냐면은 시험지를 30일 전에 빼다가 했다라는 거야. 그게 신고가 된 거야. 그러니 이거 시험지를 빼다 한 거는 산업혁과공 관련이 된 거 아니야. 이거 큰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싹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꾸 이게 막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 사건을 갖다 우리 그 카톡 사건을 갖다가 막 언론에다가 대대적으로 막 그냥 떠드는 거야 막.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이 카톡이라는 거는요 학생들끼리 이렇게 부정을 하는 그 시험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반적인 거라고. 카톡 가지고 하는 건 토익에도 있고요. 뭡니까 또 수능에도 있고 모두 다 있어요. 일반적인 거고. 그렇게 처벌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이고 학생들이 그렇게 아는 거니까. 그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시험지를 갖다가 사전에 빼다가 하고 그 감독관에 들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중대범죄인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산업혁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톡 사건을 갖다가 우리 카톡 사건을 갖다가 막 크게 터뜨려 엄벌에 처한다 막 별짓도 안 하고 기획수사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막지를 못하고서 나중에 같이 이제 이 보도가 된 게 경찰에 신고돼서 보도가 된 게 그게 바로 그 포항폴리텍 그 사건이라고. 그런데도 지금 보십시오. 검사까지 올라갔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카톡 사건은 엄벌에 지금 처해졌잖아요. 그런데 포항폴리텍 그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 한 명도 안 됐어요. 왜? 산업혁과공단이 다 짜고 치고 막고 경찰하고 해가지고 다 막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하고. 이 새끼들이. 여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왜 우리를 처벌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쳐다봐. 그거 권고만 해도 상관없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러느냐. 어? 열받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피라미드 새끼들처럼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말이에요. 크게 언론에 퍼져서 무슨 뭐 죄인을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뭐 고등학교 선생님은 막 완전히 파면돼 가지고 연금도 다 날라가고 뭐 그렇게 됐어. 그 학원 원장 하나 또 저기 들어갔고. 그리고 카톡 사건의 주요 피해자 한 놈이 있어. 이 신고한 놈이 하나가 있어. 지가 시험지를 여러 학원에 배포를 했어. 지가 뿌리고서 신고한 놈이 있다니까.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그 학원 놈 최 씨랑 신고를 했어.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원 그 원장 놈하고 같이 신고를 한 놈이 있어. 이 주요 중대 피해자 용의자인데. 그 사람은 딱 뭐예요? 제보자로 둔갑해가지고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나와서 쟤네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했어? 했다. 자기는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경찰과 검찰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 있을 수가 있다 얘기지. 왜냐면 그놈이 저한테 이제 뭡니까? 검사를 잘한다고 하면서 저를 이제 집행유예나 뭐 그런 걸로 빼주겠다고 하면서 그 카페하고 뭡니까? 교제하고 동영상 한 거를 다 뺏어갔어요. 그래놓고 그냥 카페를 지금 다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싹 학원 홍보하는 그걸로 바뀌었잖아. 수업도 안 해요 거기. 어떻게 저를 망하게 이렇게 하는지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그거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 짓을 했다니까 우리한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싸워야 돼요.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우리가 왜 계속 싸웠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동안 우리한테 범죄 행위를 뭐 수도 없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범죄 행위가 뭐냐? 첫 번째 여기 한번 써봤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그 시험 출제오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아예 시험을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50회가 그랬죠. 50회가. 더군다나 50회는요. 자재까지 엉망으로 들어왔어요. 3년수직 프라임 걸로 들어왔는데 그 0번, 1번하고 3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어 있어요. A접점, B접점이. 그런 걸로 들어왔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 번호가 바뀌어 있으니 A접점, B접점이 바뀌어 있는데 시험지하고 틀려요. 그러더니 뭐예요? 그러면은 바뀌어 있는지 그거는 자재 검사를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불량 자재를 갖다가 납품을 해놓고서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라 해놓고서 자재 검수는 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검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재 검수할 시간요. 5분, 10분밖에 안 줘요. 5분도 안 줄 거다. 솔직히 말해서 5분이나 주나? 그 시간 안에 어떻게 거기 있는 거 소켓이나 단자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뭡니까? 그 3로 스위치 그거 1번하고 3번 그걸 다 테스트하기를 찍어봅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간,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뭡니까? 상당히 자주 납품하는 거 시험 문제를 확 바꿔놓고 막 그냥 도면이 동작이 말이 안 되는 도면이야. 거기에 그 동작 설명하고 또 맞지도 않고 매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도면을 가지고서 시험을 보게 한 적이 있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문제가 많은 도면들, 시험 출제가 오류된 그 도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수백 명이 항의를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출제 오류는 없습니다 하고서 잡아떼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이제 또 항의를 했지. 그랬더니 특별감사를 했더니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검토위원들이 다 와가지고 검토위원들이 그 시험 문제에서 검토를 해봤지만 출제 오류는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그 검토위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산업인력공단이 거기서 뽑아다가 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출제는 없다 하고서 그런 거. 폴리텍 어디서 나오고 어디 학원에서 나오고 어디 이 얘네들이 전부 다 한국산업인과영단하고 연관이 된 놈들이거든. 그놈들 데려다가 하는데 얘네들 산업인과를 눈치 보고 있는 애들인데 이게 출제율이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야. 민간에서 뽑아다가 이게 출제 오류인지 아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 특별 감사를 해가지고 검토위원들 선정을 해서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출제율은 없습니다 하고서 거짓말을 딱 하더라니까. 그 이후에도 출제율에 대해서 항의를 저는 뭐 엄청 많이 했죠. 그랬는데 뭡니까? 매번 하는 게 출제율은 없습니다 하고 딱 거짓말을 맨날 거짓말하는 거 맨날. 아주 미친놈들이죠. 아주.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진짜 제가 이제 학원에 있을 때 학생들 많잖아요, 저한테. 그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가지고, 아니, 집에 안 가고서 눈물을 흘리고 저한테 오는 거야.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일어가지고 그랬다고. 감독관이 그랬다는 거야. 와, 나 그거 듣고서,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 부당함을 받은 건데. 이게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항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뭐 제 시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 다시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산업인과는 또 민원을 내요. 왜 이 저기 그 감독관이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된다. 해결해 달라 그러면요. 그 담당자가 산업인과 담당자가 버럭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내고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관 그 연락처도 안 알려주면서 감독관한테 가서 따지래. 감독관한테. 그럼 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시험 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아니 다시 시험 한번 보려고 그러면 시험 준비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피땀 흘려가지고 저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부정감독관의 그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수험자 탓. 수험자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됐다 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15만 3천 원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 돈을 다시 물어가면서 다시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됐고 어떤 사람은 또 포기하고 막 그랬다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와 피눈물을. 아주 열받아가지고 화병이 날 지경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랬다니까. 기억하시죠? 그런 분들 많잖아. 그리고요. 그 포항폴리텍 사건처럼 학원에서 그 강사나 원장이라는 놈이 뭡니까? 감독관으로 들어가.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 폴리텍 대학에서 교수라는 놈이 감독관으로 들어가요. 감독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탁 해가지고 합격을 시킨다니까. 와, 그러면은 수명을 시험을 본단 말이야? 수명 시험 보면은 자기네 학생들 3명, 4명 합격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예요? 합격시킬 사람이 한 명이 있던지 아니면 없어야 돼. 왜냐면 너무 많이 합격시키면 눈치가 보이고 이거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5명까지만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쓰고 떨어뜨린다니까. 악을 쓰고. 나 그런 경우를 봤다. 그러잖아.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지금은요. 또 아주 또 눈치를 더 봐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3일을 시험 본다. 그러면은 말이에요. 3일 중에서 하루만 선택을 하는 거야. 하루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막 다 떨어뜨리고 하루만 선택해. 왜? 그 하루는 자기 학생들 시험 보는 시험이니까. 그때만 그냥 한 5, 6명 합격시키고 나머지 뭐래요? 그 1명이나 2명 정도 합격 다 떨어뜨려. 나머지 날짜는. 이렇게까지 눈치를 해. 왜?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 얘네들이. 그날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하더라. 그래서 합격을 하더라. 보면은, 그날이 바로, 뭐예요? 그 폴리텍에서 들어간 학생들이라니까. 골 때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시험장하고 시험 날짜를 변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악용을 하더라니까, 그걸. 악용을 해요, 걔네들이. 특히 걔네들이 악용을 많이 합니다. 이 부정감독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항폴대 같은 경우에 거기 시험장으로 들어가라 해서 시험장만 들어가면은 뭐 그 날짜에 전부 다 그 학원에서 들어간 놈들이 감독관으로 있으니까 참.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이씨, 학원에서 들어가서 뭐 자기 학생들 합격시킨다는데. 근데 그러면은 아니 걔네들 합격시키면은 우리 학생들도 합격을 같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 다 불합격시키고 지들 학생들만 합격조차 될 수도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서 합격을 시키더라 이 얘기야.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열받는 거지 아마도. 자, 그리고 요번 때 이제 제가 처벌을 받으면서 굉장히 황당했던 일이 뭐냐면요. 62회 때, 그 시험 때, 아니, 출제자하고 검토자라는 놈이 시험지를 빼다가 시험 30일 전에 학원에다 팔아먹었어요. 그 뭐 팔아먹었다는 돈 얘기는 지금 뭐 수사 중이니까 뭐 중이라고 하면서 뭐 그거 뭐 수사 없애버리려고 그러는가 봐요, 얘네들이.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 조 땡땡 그 사람한테 그 얼마에 팔았다고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어. 학생들 다 팔아먹었다고. 돈 얼마씩 받고서 그 도면 한 장당 얼마 해가지고 다 팔아먹은 거 나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30일 전에 빼다가 그걸 팔아먹고 그걸 연습을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학원에서 강사가 감독관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자기 학생들을 부정으로 합격시켰다니까. 자기 학생들 점수 많이 줘가지고 60점만 넣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합격을 시킨다니까요. 이거는 대단히 큰 부정이거든요. 시험지를 30일 전에 빼요. 그걸 팔아먹어요. 자기 학생들을 합격시켜서 감독관에 들어서 합격을 시켜요. 아니, 이거는 뭐 무슨 범죄 행위를 뭐 이게 삼트리오로 하네, 완전히.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교육관리공단에 출제자로 선정된 출제자, 검토자, 그 다음에 학원, 이거 뭐 다 걸렸잖아,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큰 부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연구원 국장이 나서가지고, 아니, 울산 땡땡 그 학원 그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뭐랍니까? 가서 잘 얘기하자 부탁을 하더라니까. 그 사람이 막 나서가지고 말이야, 경찰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경찰이 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당신 말이야 수사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경찰이 국장한테 그렇게 했대요. 응? 어이가 없지 생각을 해봐. 국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왜 국장이라는 사람이 학생들부터 뭐 학원들 다 전화 받으면서 다 조치를 취해?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구리니까 그런 거지, 지들이. 지가 구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엄청 크니까 포항폴리 사건이 그 포항폴텍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나한테 귀에 들어온 시험장만 5군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포항폴텍에 걸린 거야. 그때 당시에 포항폴텍 한 군데가 딱 걸렸어요. 5군데 중에서 5군데 시험장에서 그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진 사건이라. 응? 엄청 커졌잖아. 그러니까 카톡을 갖다가 막 언론에다가 보도를 막 하는 거야. 막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지랄하고, 생각을 해. 막 기획수사 벌여가지고 막 카톡 사건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그게 파묻히더라니까. 포항폴텍 사건이. 그게 엄청나게 대단히 큰 사건인데. 지금도 파묻혔잖아. 그래서 보도를 내면은요. 원래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카톡 사건하고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카톡 사건에다가 결과에도 수사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도 신고가 되니까 수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껴 맞춰가지고 저희 카톡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건이 아니라 얘니까 딴 사건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카톡 사건을 크게 뻥 터뜨려가지고 그 포항폴텍 사건을 묻히게 만들었다니까. 묻히게
묻히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그거를 묻히게 만들 수 없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묻어가는 거야. 카톡 사건에. 이런 작전을 쓰더라니까 이 새끼들이. 아주 대단히 아주 지능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아주 못된 놈의 새끼들 아주. 그리고 또 60회 때 카톡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한 사람이 또 있죠. 원래는 그 피의자가 몇 명이 여러 명이 돼요. 서로 막 그냥 그냥 주고받고 막 그러거든 시험지를 이 새끼들이. 그러면은 나는 얘한테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아니 얘가 갑자기 제보자 신고자를 둔갑을 했어요. 나는 신고가 됐어. 누가 신고했는 분위기 이 새끼가 신고를 했다니까 보니까. 와, 나 그거 보고서 재판장이 증인으로 나와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와 무슨 뭐 이래가지고 줬는데 뭐 자기는 뭐 이래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뭐 어쩌 하면서 뭐래요? 빠져나가는 거야. 응?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학원이나 전화 이 시험지를 뿌렸던 장본인 본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 원래 옛날부터 한 20년 동안 계속 그냥 그렇게 해서 학원들한테 뿌리고 이제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니, 7군데에다 뿌렸잖아. 일단은 전화만. 카톡 빼고 전화만, 그 전화 메시지에 7군데 뿌렸어요. 카톡으로도 받았다니까, 내가 그자한테. 그렇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주요 핵심 뭐예요? 용의자, 범인이라니까. 피의자인데 아니 왜 그 사람이 왜 빠지냐 이 얘기야. 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뭐 진짜로 검사하고 판사가 엮여가지고 잘 알아가지고 막 얘네들이 뒤를 봐주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 또는 뭐예요? 야 이거 뭐 옛날에 유신정권이나 50대 그 뭐예요? 막 그 조작하고 하는 것들 있죠 말이에요. 50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뭐 민혁당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막 완전히 간첩이라고 막 하면서 그냥 간첩도 아닌데 막 그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기부 애들이 말이야. 그런 거나 똑같다니까 이게. 야, 그건 누구를 딱 해서 카톡 사건을 갖다가 뻥 띄워가지고 저쪽 포항포레 사건 같은 거 있잖아. 그게 5군데 시험장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딱 막아버린 거야 산업인력강공단이. 야, 이 새끼들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그러니 내가 죄를 짓고 그 이렇게 하고 나와서도 열이 받는 거지. 열이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조사 받으신 분 열 안 받아요?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됐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내가 죽을 때까지 얘네들이 범죄 사실에 계속 떠들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고, 한번 보자고.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잘못된 거지, 한참 잘못됐죠. 뭐 카페 들어와서 계속 검열을 하는가 봐요. 이게 그 제가 이제 부정행위 뭐 부정 시험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잖아요. 보면 여기 매크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 글로파 뭐 사용자 펑션블록이 생각나는군요 이렇게 썼잖아. 보면 이 검색수를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면은 47, 13, 12, 9 그랬는데 여기서 요 세 가지 13 조회수가 요 조회수거든요. 요 조회수가 이렇게 적은 것들은 이 뭐예요? 한국산업인력관 고용노동 뭐 아는 것들이겠지. 지들이 뭐 발표하고 뭐 지들이 조작한 것들 뭐 그 얘기한 거 언론에 떠든 거니까. 요거는 제가 썼다고. 요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말이에요. 이렇게 또 47이나 되네. 이거 봐. 이상하잖아. 이거 봐봐. 갑자기 얘만 왜 이렇게 크냐 이게. 감시를 하나? 참. 별의별 생각이 제가 다 듭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앞으로는 그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기기획장 시험도요 부정행위 방지 강화를 위해서 검사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62회 때 그 카톡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썼거든. 구글 드라이브가 왜 구글 거 썼냐면 그 조씨 하나가 와가지고 그거를 소개시켜주더라고. 그러면서 깔아준 건데 그래서 나는 이거 깔기 복잡하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뭐, 얘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
그 빠지고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제가 일당을 챙겨줘야 되는데 학생들 받아서 그거 준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이 구글 드라이브가 외국 회사잖아요. 구글이 외국계 회사인데 그 개인정보를 그걸 내놓지를 않아요. 누가 접속했고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진 않는데 구글 그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구글 그 회원 가입하면 그 아이디 있잖아요. 이메일 뭐 주소 그런 걸 알지를 못하면은 그 뭡니까? 구글에서 그걸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했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는요, 클라우드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요, 중앙 컴퓨터에다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라. 그랬어요. 클라우드가 뭡니까? 클라우드 구름이죠, 구름. 여기 구름이 있네, 구름. 여기에 중앙 컴퓨터입니다. 중앙 컴퓨터인데, 인터넷만 어떻게 뭐 와이파이든 뭐든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면은, 여기서 막 갖다가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 그 A라는 수험자, B, C, D, E라는 수험자가 있을 때, 이 수험자 하나가, 여기 있는 수험자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여기다 딱 하나 올려버려.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클라우드라, 얘기야.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클라우드는요, 인터넷을 그 익스플로어나 뭘 키고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접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글 드라이브는 그 인터넷을 키지 않아도, 뭐요?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들 실행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폴더가 하나 생성돼.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돼요. 그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같이 공유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수험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면은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에서 올려버리면 여기 다 받아버리는 거지. 이거를 어디다 올리냐, 이렇게 표현은 중앙 컴퓨터 올린다 쳤지만 이 컴퓨터 내 폴더에 들어가는 거지. 폴더 있지 않습니까?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간다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됐나, 이거 언제부터 썼나 봤더니, 폴리텍 대학에서 썼대야. 이 애들이, 그 학생들이 폴리텍 대학에서, 지들이 시험 볼 때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데 그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공고등학교 같은데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기술원 시험장 같은 데서는요, 자체적으로 그 안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있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다니까. 와이파이가 뜨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줘? 자기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한마디로. 알려주면은 뭡니까? 언제든지 이 와이파이, 이 비밀번호만 딱 쳐놓으면은 접속돼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딴 쪽에서 프로그램 한 것을 갖다가 자동으로 자기 컴퓨터 딱 들어온다니까, 이 폴더에. 그런 특징이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본 거야. 야, 참 옛날에 이런 거 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그 폴리텍 보면은 글루파 PLC를 가지고 그 짓을 하더구만. 글루파 PLC를 PLC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얘네들이. 제출을. 딴 데 다 모아놔. 근데 그게 함정이야. 이 부정감독관, 이 관리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수거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 PLC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놔요. 그걸 가지고서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그 학교 내에 또 PLC가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맞바꿔치기 안 한다니까. 그렇게 시험장에서 폴리텍 대학하고 학원들, 기술원이, 그런다니까. 자기는 그 학생들 있잖아. 그렇게 하지. 그런 짓을 한다니까. 이야, 그리고 또 돈 받고서 뭐 누가 한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그 프로그램 하나 밖에서 오면은 와서 이렇게 하나 정도 바꿔 쓸 그래서 딱지를 붙이잖아, 요즘은. 근데 그 딱지를 붙이는 것도, PC에 딱지 붙이는 것도요, 다 안 붙여요. 일부러. 안 붙이는 데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딱지를 붙였어요. 딱지 붙인 지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하여튼 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만 알면은 폴리텍 내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저기 뭐예요? 기술원, 뭐 동부 기술원, 남부 기술원 막 있잖아, 북부 기술원 있잖아. 그런데 그런 데는 와이파이가 된다니까 시험장에 돼요. 폴리텍 대학이나 그런데 확 돼. 공업고등학교도 되는데 뭐 공업고등학교는 그 시험장 안 되려나 저는 모르겠다. 왜냐면 학생들 그 와이파이 하면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부는 모르는데 폴리텍 대학은 돼요. 폴리텍 대학이나 그 기술원은 된단 말이에요. 그 시험장에서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구글 드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고 요즘은요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애플이라는 게 있다고 막 애플 뭐 애플인가 뭐 그렇대요. 그거는 뭐 걸러도 이게 누가 뭔지 데이터가 뭔지도 모르고요. 알 수도 없고 그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또 그 누가 접속해서 누가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개인정보가 뭐 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그러더구만. 와 놀랬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 그런 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요 그 USB처럼 USB 쬐끄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USB처럼 생긴지도 않아서 그거를 그 USB 단자에다 꽂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와이파이가 돼요. 일반 컴퓨터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 와이파이 하기 위해서 꽂는 게 있어요. 그게 쬐끄만 합니다. 그거 살짝 꼽아놓고 통신이 되게끔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도 한다니까. 첨단이에요, 첨단. 그래가지고 막 안경도 쓰고 뭐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한다니까. 애들이. 뭐 시험 합격하려면 별짓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거에 손을 딱 끊으려고 그래요. 뭐 저는 더군다나 뭐 한번 갔다 온 사람인데 자꾸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가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 사춘기고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 하려고 그래서 뭐 누가 자꾸 해달라고 그래도 이제 그만한다, 딱 안 한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하겠습니다. 어제 매크로 얘기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하여튼 이거 뉴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이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이 우리한테 그 저질렀던 그 범죄 행위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범죄 행위들이에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서 그런 짓을 다시는 못하게 해야 돼. 그리고 뭐 우리 수험자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하게 떨어져서 왔는데 부정감독관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져서 왔는데 그걸 한국산업에서 얘기를 하면은 자세히 듣고서 처리를 해줘야지. 버럭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내.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좀 그 수강생 대신해서 산업인력가공단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얘네들하고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돼서 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서 다 얘기를 해서 그 세상에 알려야지. 이런 나쁜 일이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 알려야지 얘네들이 도저히 뭐 말로 해서는 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뭐 산업에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산업인력가공단 피해를 많이 받아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그리고 또 시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자꾸 하신 분들도 있다고. 62회 때 그때 있잖아요. 광주 시험장에서 한 시험장에 돌아가셨잖아.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그런 분도 있어.
옛날에 또 합격하고 와가지고 오다가 그 호남고속도로에서 막 정신없이 서울 사람이 차 사고 나서 죽었잖아. 돌아가셨어. 참 그런 분도 있다니까. 와, 나 무슨 진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목숨을 내놓고 막 이 시험을 보는 것 같아. 어? 목숨 걸고 막 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막 억울하게 떨어지면 열받는 거지. 한마디로 진짜 산업일까지 막 씹어 먹고 싶지 막.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책하고 막 그래. 그러지 말고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를 하십시오. 항의를 하고 싸우세요.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왜 신고가 되냐면요. 여기 이런 것들이 왜 신고가 되냐면은 합격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는 매크로 가지고서 합격을 했어. 해놓고서 이 자격증이 뭐 엄청나게 많이 따니까 너무 많이 따니까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찌른다고 전부 다 그래. 기능장 시험도 그래요. 전기 기능장 시험도 신고해서 이게 못하게 하는 게 보면은 자격증 딴 사람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렇더라니까. 나는 이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 신고되면 골치 아픈데 그런 입장이잖아. 그런데 자격증을 기존에 땄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요. 학원들끼리 이 과한 경쟁 관계거든. 그래서 학원들끼리 막 신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서로 그 NCS를 하거나 할 때 정부 보조금을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원들이 많다고 학원 직업전문가 그런데 얘네들도 경쟁 관계다 보니까 불법을 하면 서로 막 신고를 해요. 학원들이 신고하는 게 제일 많대요. 그 담당자가 제가 교육받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신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학원들이 많이 하는 학원들이 진짜 많대요. 70% 넘게 전부 다 학원들이 신고를 한대. 그러더구만.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들은 참 내가 이걸 보면서도 기존에 자격증을 땄던 분들은 자기 자격증을 지키는 뭡니까? 뭐 책임감도 의무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자기가 그걸 땄는데 어렵게 땄는데 그거를 가치 있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좀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본인도 그렇게 해서 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고하고 아니 대부분 다 그렇지 뭐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기 여기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학원에서 뭐 강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뭐 이런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이 하나가 그 학생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시험장에 걸렸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걸 뭐 인터뷰에가 나오는 거야. 그런 식이라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전기기능 시험도 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검사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고 자세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부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 봐야 소용없다. 왜? 한국산업을 썩은 그런 단체가 아무리 해도 부정행위 그 자체적으로 벌어지는 부정, 한국산업의 부정,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저지르는 부정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뭡니까? 첨단을 달려가듯이 부정행위는 더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암암리에 막 그렇게 된다고. 문제는 산업을까 아니 부정행위를 방지를 하는 거 그거 자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출제 오류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제 오류를 없애고 감독관들을 갖다가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감독관들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정감독관을 없애는 게 더 첫째입니다. 우리 전기기능장 시험에서 보면은 합격률이 뭐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은 10% 합격률 중에서 실제 이제 감독관이 임의로 그냥 자기네들이 안다고 해서 합격시키는 인원이 70-80%요. 7, 8명은 감독관이 그냥 합격시키는 거고 실제 합격한 인원은 2%, 3%요. 2%, 3%고 나머지 7%, 8%가 뭐예요? 10% 중에서 7%, 8%가
감독관이 합격시키는 거야. 이 시험이 그래. 그치? 이해 가시죠? 예.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감독관이 왕이다. 왕이다.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굽신굽신 거렸잖아. 감독관한테. 그리고 또 감독관 말 안 들으면은 열받아가지고 악을 쓰고 떨어뜨리잖아. 그랬다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뭐 검사 시간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이고요. 나는 이제 이게 기능 시험이 막 이상하게 기사, 산업기사나 이런 것들 분리되질 않고 막 필답형 같은 게 들어가니까 희한한 시험이 되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시험의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능 시험이라고 볼 수 없죠. 기능하고 기사의 혼합 형태라고 지금 기능장애.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변전 설비가 나와야 된다. 그걸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 수변전 설비 그거 안 나오고 교육 받고 자꾸 그 회사 내에 있는 거 그걸 업무를 쌓아가면서 이렇게 좀 뭡니까 경험을 하고 보고 이렇게 도면 보고 설명 듣고 하면 전기인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다 할 수. 전류를 뭐 구하고 단락전류 구해서 뭐 하려고? 단락전류 구해서 도면에 보면 그 퓨즈 값은 다 설계돼서 나오는데 열심히 단락전류 구해서 뭐 사고 처리하나? 그런 거는 안전공사 하는 거야. 안전공사가 안전공사하고 본인은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와 나 뭐 신분 무슨 뭐 수변전 설비에 단락전류 그거 얼마나 큰데 그거 구해서 뭐 퓨즈를 바꾸나? 참 나 정신없더라고. 나 물론 뭐 차단기 같은 거 차단기 용량 같은 거 구할 수가 있어요. 차단기 뭐 이렇게 바꿔주고 어떻게 조그마한 것들 바꿔주시잖아. 배선 차단기나 그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계산해서 바꿔줘. 저 뭐야 1차 시험에도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건데 뭐 얼마나 도면 보고서 이게 뭐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지. 내가 봐서는 그 필답형이 나오는 게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험자들을 아니 2번 보면 되지 3번을 보잖아. 3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시험이 어딨어. 그거는 잘못됐다고 해요. 수험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 좋은 문제를 출제를 내고 그래야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전기 기능장애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오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